예, 임종득 의원입니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지난주 1, 2차 기간보고 때 참석하셨죠? 예, 1차 때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그 민주당 특검 법안에 그 외환죄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합참무장님이나 많은 장성들이 우리 군의 대북 정책이나 군사 활동에 대해서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작전본부장도 답을 한 것 같은데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돼서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었습니까?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대북 심리전 방송이나 대북 전단은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환 유치죄와 연계돼 가지고 검토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군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가 1, 2차 기간 보고를 통해서 NLS의 북한의 공격 유도 문제, 평양 무인기 침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보실장님한테.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법안에 외환죄를 포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께서도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별도의 특검 법안을 마련해서 외환죄를 제외한 가운데 가려고 했습니다. 그 논의를 하는 과정도 알고 계시죠? 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1월 17일 심야까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 야당 당독으로 특검 법안 수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시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 수용하는 것을 결단했다. 외환죄를 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였습니다. PPT를 띄워주시죠.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참 보면은 제2조 1항 6호에 인지된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하도록 심어놨습니다.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 PPT. 1월 22일 어제 민주당의 정동영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KBC 광주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거기에서 방금과 같은 저 PPT에 나온 발언을 합니다. 외환죄를 포함해서 인지된 수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어야겠다고 시도된 증거가 나오면 외환죄를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검을 하는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외환죄 포함에 대한 국민적 반대, 군의 반대와 우려가 많다 보니까 속임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2요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또 제2요구가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고민해서 갈라치게 하려는 아주 얄팍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이나 군사 활동에 대해서 족쇄를 채운다면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은 가장 자기들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심리전 방송을 통해서 외부의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북 심리전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오물풍선도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오물풍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의 부정 여론을 좀 일어나게 해서 심리전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도발 시에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비례성 충분성 원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외환유치죄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고 적용된다면은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대응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4일 새벽이 되겠네요. 실장님께서 그 합참 회의실에 간 내용, 비서실장하고 간 내용과 관련돼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 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언제 들어왔냐, 몇 분 머물렀냐, 무슨 이야기했냐는 의견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던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안보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합참을 출입하는 부분들은 CCTV가 다 있고 기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들어오셔가지고 언제 나간지만 본다면은 상당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예, 저도 뭐 정확한 시간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공조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그 기록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실장하고 제가 합참에 들어간 시간이 01시 46분,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온 게 01시 49분입니다. 즉 합참 전체 머무른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결심지원실은 1분 남짓입니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가서 비서장께서 대통령께 복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바로 승인하셨고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다 해서 결심지원실 밖에서 1, 2분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복귀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CCTV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공조본에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한테 알려주고 제가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도 수사관들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